자, 그 다음에 19페이지. 보통거래 약관. 그냥 약관이죠, 약관. 보통거래는 독일어 번역한 거고요. 약관인데요. 여러분, 약관규제법은요, 다른 시험에서는 이게 민법의 내용으로 시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잘 나오는데요. 변호사 시험 다 나오고, 우리 시험은 이게 안 나왔어, 한 번도. 안 나온 이유가 뭐냐면, 약관규제법이 시험법에 안 들어가요. 주임법, 상위법만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부르기는 약관규제법을 실어놨습니다. 공부를 위해서 실어놨는데, 실제 시험법에 이게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수님들이 못 내는 것 같아. 그래서 약관규제법은 B급 문제입니다. 다른 시험에서는 A급인데 우리 시험 B급이고요. 세 문제만 하시면 되고 저랑 할 때만 열심히 하시고요. 집에서 따로 공부하지는 마세요. 약관의 의, 명칭, 형태, 범위와 상관없이 한쪽 당사자가 옛날에 일방이라 그랬죠. 여러 명 상대방 다수라 그럽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자 빨간 펜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 이게 키워드입니다. 약관은요, 만나서 합의하는 게 아니라 미리 마련한 거죠. 여러분, 약관은 법입니까? 계약 내용입니까? 계약 내용입니다. 보통 우리 약관도 1조, 2조 이렇게 돼 있잖아. 인터넷 사이트 가입할 때 약관 나오잖아요. 그 인터넷 첫 번째 그게 다 약관이야. 그럼 법이 아니고 약관 써 있잖아. 그래서 이 사이트 이용하려면 이거 지키라고 그러고 또 자기들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사항도 있죠. 다 읽어보면 끝에 가 보시면 또 막 자기들 사이트 뭐 강제로 설치하게 만들고 막 써 있잖아요. 그런 거. 그게 약관이거든. 근데 그 조문 형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법은 아닙니다. 계약 내용입니다. 약관하고 구분하기 정관이라는 게 있죠. 우리 민법 총칙으로 공부하는 거 있잖아. 사단법인, 재단법인 정관 있잖아. 정관은 계약 내용입니까? 얘는 법입니까? 민청 공부하신 분들? 이거 진도 지났는데? 근데 이건 법이야. 자치법이라 그러잖아. 자치법규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초에서 뭐라고 공부했습니까? 사단법인에 대해서 정관이 있으면 정관이 우선해. 왜? 자치법이니까. 정관이 없을 때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을 적용한다. 그렇게 돼 있지 않아. 왜? 사단법인 규정도 법이고 이것도 법이라니까. 자기들끼리는 이게 먼저 적용되는 법이야. 근데 약관은 뭐라 그러면? 약관은 법이 아니라 계약 내용이라니까. 특약이야, 특약. 특약사항이야. 이게 포인트야. 약관은 계약입니다. 조심하셔야 돼. 정관은 법이고요. 밑에 판례 보시면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제 대상 약관이라는 것은 명칭 형태 범위에 불문하고 계약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일정한 형식으로 미래에 마련한 계약 내용이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구체적 계약에서 개별적 합의는요. 형태와 관계없이 약관이다 아니다? 아니죠. 개별적 합의는 미리 마련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끼리 만나서 합의 본 거니까 약관이 아니다. 밑에 조문박스에 보시면 중간에 2조 있죠? 정의규정이라는 거. 그 약간 나와 있죠? 요걸 그대로 쓴 거예요. 우리 판례가. 명칭, 형태, 범위 상관없이 한쪽 당사자, 일방입니다. 여러 명, 다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미리 마련한 계약 내용이다. 알아두시죠. 사업자 누구죠? 약관을 계약 내용을 하자고 제안하는 자. 회사 그러면 안 돼요. 회사하고 사업자는 다릅니다. 제안하는 자가 사업자. 고객이 누굽니까? 제안받는 자. 제안받는 자. 이렇게 용어 정리 좀 하시고요. 약간의 규제의 필요성은 당연히 알죠? 너무 사업자한테 유리하게 돼 있으니까 필요하다는 거죠. 필요 없어 이런 거. 볼 필요도 없고 설명을 위해서 들어간 거지 시험과는 전혀 관련 없어요. 여러분 이거 다들 프린트로 정리해 드립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자, 구속력의 근거. 이제 첫 번째, 약간은 시험 문제 세 문제 나온다 그랬잖아요. 자, 이겁니다. 첫 번째는 약간의 계약 내용으로 들어와야 돼. 편입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편입된 계약을 해석을 해보는 거죠. 세 번째, 불공정한 약관이 있잖아. 그 통제.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무효로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에 대해서 약관을 통제하는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하는 거죠. 편입 통제 먼저 하고 해석 통제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세 개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 나올 것은 요게 제일 중요하죠. 편입 통제. 얘는 좀 덜 중요하고. 그래서 그 편입이 편입 통제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실래요? 이 판례도 좀 많이 있죠. 넘겨보시면 해석 원칙이 있죠. 이게 해석 통제라 그러면. 해석 통제라고 판례가 말을 했습니다. 오른쪽에 내용 통제 있잖아요. 이걸 불공정성 통제라 그럽니다. 그 넓은 의미에서는 이 세 가지를 다 내용 통제라 그러고 좁은 의미에서는 이 불공정성 통제만을 내용 통제라 그럽니다. 시험에 세 문제 나오는 거죠. 여러분은 약관을 왜 지킵니까? 이게 문제야. 여러분 정관은 왜 지키는 거야? 법이니까 지키는 거잖아. 그럼 약관은 왜 지키는 거야?
약관은 계약 내용이라고 그랬잖아. 여러분이 합의했기 때문에 지키는 거야. 우리 계약이란 것은 청약과 승낙이 합치잖아요. 서로 합의했기 때문에 지는 거잖아. 누가 뭐 팔을 비틀어서 지키라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속력 근거 보시면 약관이 계약 당사자에 대해서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그 자체가 법이기 때문이 아니라, 약관은 법이 아니라 그랬죠? 믿죠?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 내용에, 약관을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려 뭐 했기 때문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계약이 됐다는 거죠. 합의가 청약과 승낙의 일치니까 계약 내용이 됐다는 거예요. 그걸 계약설이라 그래요. 그게 통설 판례입니다. 즉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약관이 계약의 구성범위 되었을 때 비로소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이처럼 약관이 계약 속에 편입돼서 계약 내용을 구성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약관의 계약의 편입이라 그럽니다. 편입 통지라 그래요. 자, 편입 요건 조문 하나 외우실 3조 외우는 겁니다. 1항은 필요 없어요. 1항은 내용을 쉽게 작성하라고 되어 있고 한글로, 영어로 쓰면 안 돼요. 한글로 작성하라고 되어 있고 뭐 써 있잖아. 이건 옆에다 1항 작성이라 써 놓으실래요? 작성 의무죠. 물어본 적, 이거는 그냥 써놓은 거니까 별로 의미 없어요. 2항, 3항이 중요하죠. 2항은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방식으로 명시하고 분명히 밝히고, 옛날에 명시를 국어 순화시킨 거죠. 2항 옆에다 명시라고 써놓으세요. 참 이게 우리말의 딜레마죠. 열심히 국어 순화를 시켜놓으면 다시 한자어로 바꾸죠. 그래서 우리 명시 의무 그러죠. 분명하게 밝히고 의무 좀 이상하잖아요. 명시 의무. 어떻게 명시하라고 여러분?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눈에 보통 보여주는 거죠. 요즘 인터넷에 게시하기도 하고. 이게 좀 약간 요즘 짜증나는 게 그런 것도 좀 있어. 뭐 좀 이렇게 예전에는 약관을 이렇게 주고 그랬거든. 은행에 가면 대출 예금하러 가거나 대출 받 주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뭐라 그럽니까? 그 설명만 해주고 나서는 인터넷 가서 보시라 그래. 어르신들은 인터넷 못 보시잖아. 그래서 하나 달라 그러면 또 주섬주섬 빼서 준비. 아까 죽을라 그래. 주고 그러던데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에 인터넷 게시가 들어가나? 이런 것들이 문제될 수 있겠는데 요즘 문제 삼지는 않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자 끊고 고객이 요구하시면 뭐라고요? 사본을 고객 내주어가 교부죠. 사본 교부 의무입니다. 요구하면 줘야 됩니다. 안 주면요 어떻게 하라고? 이거 보여주세요. 컴퓨터 핸드폰 열어가지고 조문을 보여줘. 고객이 요구할 때는 사본을 교부하라고 되어 있는데 왜 안 주냐고.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요 명시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전 우공, 여객 운송, 전기가스, 수도, 우편, 공중전화 서비스. 핸드폰 서비스 아니에요. 핸드폰은 당연히 약간 보여주지. 공중전화 그거는데 거기서 목소리가 교환이 나와가지고 약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미쳐버리잖아. 그래서 요 네 가지 경우는요 신속을 요구하는 거죠. 정형화되어 있잖아. 그래서 약관을 명시할 필요가 없고, 그 대신에 공정거래위원회 약관국에서 그걸 사전 심사를 해가지고 약관을 잘 만들어놔요. 잘못되면 고치라 그래가지고 여전우고 이것들은 명시 안 한다. 명시 안 한 건 교부도 안 할까요? 쭉 밑에 시행령 2조 봐보세요. 비친하라고 돼 있어. 약관은 뭐 하시라고? 영업소에 비친하라고 돼 있다니까. 제가 젊었을 때 이거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을 거야. 고속버스를 놓쳤어요. 고속버스를 터미널을 착각해가지고 내가 싼 건 다른 터미널을 놓쳤어. 그래서 환불 받으러 갔더니 그다음에 환불을 반도 안 해주더라고. 열 받아 안 받아? 열 받지. 젊었으니까 그 돈이 한 달 용돈 5,000원을 떼었는데. 그래서 뭐 내가 막 방방 떼서 그런 게 어디냐 그랬더니 약관에 그렇게 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약관 어딨냐고 보여달라 그랬어. 그랬더니 따라오래. 썸도 무섭더라고. 왜 따라오라 그럴까? 그랬더니 왜 그래? 영업소에 빛이 돼 있잖아. 그래서 보여주러 간 거야. 내가 데리고 가. 여객 운송도 명시 안 하잖아. 여객 운송도. 일본 1호가 여객 운송이잖아. 그 대신 약관에 어디에 있다고? 영업소에는 있거든. 그래서 따라오라고 해서 갔더니 진짜로 보여주더라고. 그런데 막 내가 계속 징징댔더니 그러면 그 다음 걸 타고 가겠니? 아,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환불 안 받고 다음 걸 타고 갔습니다. 알아두세요. 명시 안 하는 것은 빛이 나는구나.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사망이 중요하죠. 사망은 형광펜으로 빨간 펜 치세요. 제가 중요한 건 빨간 펜이라 그러거든요. 그냥 밑줄 칠하는 거 빨간 펜 완벽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설명 의무거든요. 여러분 설명은 뭘 설명해 하셔야 됩니까? 중요한 것만 설명하시면 됩니다.
은행 예금하러 가보세요. 인터넷 예금하러 가더라도 여러분 어떤 건 이제 산업은행인가? 첫 번째는 은행에 가야 돼. 첫 번째는 가시잖아요. 설명을 합니다. 설명서로 가가지고 이율은 얼마고 돈은 여기서 찾으시면 안 되고요. 인터넷으로 설명한다고. 뭐 다 설명합니까? 다 설명하면 고객 화냅니다. 바빠 죽겠는데 중요한 것만 설명하면 돼요. 중요한 것만. 어떻게 설명하라고? 이해할 수 있도록. 쥐가 설명을 못 해놓고 나중에 이해 못한다 뭐라 그러면 안 됩니다. 이해할 수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설명한 거 종이 달라 그러면 안 줍니다. 설명했잖아. 그럼 집에 가서 읽어보게 달라 그러면 안 줘. 왜 안 줄까? 설명이 증거잖아요. 나한테 설명이 이게 증거잖아. 그러니까 안 준다니까. 안 주고 복사해서 갖고 있을 거야 자기들이. 나중에 설명 안 했다 그러면 이거 보여줘야 설명하지 않아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안 줘요 종이를. 자기들 증거를 설명은 자기들이 입증해야 되거든. 다만 뭐는 설명 안 해도 된다고요? 성질상 설명이 현재의 곤란할 때는 안 해주셔도 돼. 이런 포인트는 뭐냐면 성질상 곤란해야 됩니다. 쥐가 설명을 못하겠다. 몰라가지고. 그건 아니야. 성질상 설명, 너무 전문적인 것들이 있잖아. 그건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대신 사전 구제를 빡빡하게 해요. 예. 세상 만사를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어떤 것들은 설명해도 모르는 것들이 있잖아. 그러면 굳이 설명 듣고 싶지도 않죠. 그러니까 결국 나는 갈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럼 됐죠. 일어나잖아. 그래서 성질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판례가 여기다 하나를 더 추가시킵니다. 여기다 우리 판례가 하나를 더 추가시켜가지고 설명으로 면제해 줍니다. 이따 공부할게요. 누구 편을 드는 거야? 설명으로 면제해 주는 것은 사업자 편을 드는 거야. 약관법을 천천히 보고 있으면 사업자 편을 들 때가 많아요. 고객 입장에서는 성질상 설명이 곤란하더라도 설명하기를 원하겠죠. 사업자 편을 들어가지고 설명 안 하셔도 된다. 자, 4. 2항과 3항을 위반하는 거죠. 이게 명시하고 설명을 위반했을 때는 뭐 한다고요? 빨간 펜. 해당 약관을 뭐 한다고?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어요. 누구는 주장 못 한다고? 사업자는 주장 못 합니다. 누구는 주장할 수 있어요? 고객은 주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 보험 같은 거 들었을 때 가끔 중간에 보험 그 모집인께서 전화 와가지고 더 좋은 보험 나왔으니까 보험을 그걸 해지하고 이걸로 갈아타라고 그러고 갈아타는데 손해가 없게 해주고 그런 말 할 때가 있거든. 그러면 그거 여러분 갈아타야 돼. 그냥 지켜야 돼. 그 보험을. 절대 갈아타면 안 돼. 절대. 그리고 어느 인터넷에 검색해 보잖아. 벌써 사건이 터졌어. 어떤 경우는 회사가 보험 설계를 잘못한 거야. 보험은 이게 설계를 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 그 상품 설계를. 그리고 자기들 손해 안 보게 설계를 해놨는데 해놓고 나니 어떻게 된 경우 있어. 엄청 손해보는 경우 있잖아. 그래서 이 기존의 보험을 다 해지하고 싶어 한다고. 그래서 사람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바로 전화 끊어버려야 돼. 100% 나한테 유일한 케이스라. 어떤 경우는요, 내가 설명을 못 들었어. 쟤도 설명 안 해줬거든? 근데 연락 올 때가 있어.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그 바깥하라 그러고, 그 자기가 설명을 그 당시에 안 했기 때문에, 그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그 계약 내용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한다고. 근데 누구는 주장할 수 있다고? 고객은 주장할 수 있어. 그럴 때, 그래서 그러면 안 돼. 일단 끊고 들어가 봐야 돼. 100% 나와 있어. 고객은 주장할 수 있다니까. 제가 설명을 못 들었지만 들어보니까 나한테 유리한 것 같은데 왜 제가 그 혜택을 안 받겠습니까? 저는 받겠습니다. 그러시면 됩니다. 설명했다 누가 입증해야 돼요? 사업자가. 그래서 녹음 뜨잖아. 그래서 보험 들 때 녹음 뜨잖아. 그 입증하려고. 그렇죠? 녹음 들 때 여러분이 말 버벅거리면 다시 하죠? 그러면 입증이 안 되잖아. 못 알아들으면 다시 하잖아. 그리고 버벅대고는 잘 못 알아들었다고 그러면 설명 다시 하잖아. 정확하게 하잖아. 그런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 굉장히 심각해, 이 문제가. 사업자는 주장할 수 없다. 누구는 주장할 수 있다? 고객은 주장할 수 있다. 근데 답안지를 쓸 땐 여러분 이게 명시 따로 설명 따로 저는 조문대로 쓰면 좋겠는데 우리 교수들 책에는 한꺼번에 씁니다. 그래서 왼쪽에 세 줄 있죠. 현관폰대로 몇 줄 치세요.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는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약관에 정해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뭐 하시라고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그래가지고 2항과 3항을 한꺼번에 쓰는 이런 방식을 좋아하더라고. 제가 나중에 답안 쓸 때는 그냥 조문대로 쓸 텐데 이렇게 써도 상관없다는 거죠. 자, 오른쪽에 여러분 저 1번 판례는 중요한 거 아닙니다. 보험자가 보험자는 보험회사를 말하는 거고요. 보험계약자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설명을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대리인은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자기가 설명을 못 들었다고 이분이 화가 나가지고 대법원까지 싸웠다니까. 아, 너무 좀 까탈스러우신 분이네요. 자, 마지막 줄. 마지막 줄만 밑줄 치세요. 대리인에게 보험약관을 설명함으로써 뭐하다? 족하다. 아, 대리인이 뭔데? 대리인이 니를 대리하는 사람인데 너 대리인한테 설명하면 되는 거지. 됐죠? 자, 2번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면 설명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뭐가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밑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봤을 때 고객이 자, 체결 여부, 대가 이 두 가지죠. 체결 여부나 체결 대가를 결정하는데 직접 영향을 미칠 사항, 그게 중요한 사항이죠. 그렇죠. 대금을 좌우하거나 할지 말지를 좌우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약관 조항 중에서 무엇이 중요한 내용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구체적 사건에서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는 그걸 줄여서 개별 구체적이라 그러죠. 영어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자, 끊으세요. 중요한 내용이 뭔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뭐라고요? 체결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데 직접 영향을 미칠 사항들 이런 것들. 그 이자가 그 3%입니다. 중요 안 중요? 굉장히 중요하지. 그렇잖아. 뭐 핸드폰을 사는데 뭐라 그래? 아, 이거 200만 원이래. 아, 그러냐고. 알았다고 그랬더니 중고래. 중요 안 중요? 엄청 중요하잖아. 그런 것들은 말해줘야 한다는 거야. 그런 것들은. 근데 뭐 들어가지고, 아, 사는데 이거 사시면은 제가 브로마이드를 끼워주는데, 그게 가수 누구 걸 주겠대. 그런 건 별로 안 중요하지, 어떻게 생각해? 나 그 가수 안 좋아해. 그럴 수도 있잖아. 근데 어떤 사람한테 그게 중요할 수도 있죠. 암이. 그 사람 핸드폰이 중요해. BTS 브로마이드가 중요해. 브로마이드 때문에 핸드폰을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개별 구체적이라는 거야. 그때 상황 따라 다르다는 거죠. 판례는요, 자, 나옵니다. 사업자 편을 들죠. 사업자에게 약관의 설명만 인정되는 것은 고객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 정해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에 대해서 고객이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피하게 되는 취지가 있다는 걸 전제로. 자, 빨간 펜. 다음의 경우에는 비록 그게 뭐라도 중요한 내용이라도 설명으로 뭐 해준다고? 대상이 아닌 걸로 본다. 무슨 말이야? 설명음의 면제. 누구 편을 들어주고 있죠? 사업자 편을 들어줘요. 중요해도 설명 안 해도 된대요. 자, 첫 번째 볼게요. 굵은 글자 볼게요. 여러분, 법에 정해진 사항을 약간은 또 쓰는 경우가 있거든. 여러분, 법은 설명 안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법을 잘 모르니까 약간은 써놓는다고. 그럼 그거 설명할 필요 있어 없어? 안 해도 돼. 법은 설명 안 하는 거거든. 옆에 X. 그 다음에 두 번째, 보험계약자가 여러분들이죠. 보험약관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어. 업계 사람이야. 설명하면 뭐라 그럴까? 이 사람이 누구를 바보라나 이럴 거 아니야. 다 아는 내용이라 그거지. 그때도 안 해도 돼. 이걸 지배한 게 세 번째야. 여러분 세 번째만 외우시면 됩니다. 첫 번째,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보험약관 기준 1.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 됐죠? 그건 설명 안 해도 됩니다. 두 번째, 뭐 설명 안 합니까? 이미 법에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거. 이것만 쓰시면 됩니다. 이제 프린트도 그것만 써 있어. 그건 설명 안 해도 돼요. 법은 설명 안 한다 그랬잖아요. 일본어 공통되는 거니까 여러분 3번만 외우시면 됩니다. 거래상 일반적 공통된 것이어서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 설명 안 해도 되고요. 법에 정해진 걸 되풀이할 때는 설명 안 해도 됩니다. 됐죠? 네,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미쳐버립니다. 4번, 이게 완전히 욕놓는 판결입니다. 보험사고 내용이나 범위를 정한 약관이거든, 맞거든요. 맞는데 설명 의무를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가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영향을 안 미치는데, 우리 조금 전에 뭐가 중요한 거라 그랬죠? 체결 여부나 대가에 영향을 미치는 게 중요한 거라 그랬잖아. 이건 뭐냐면 설명 안 해도 얘는 이 보험을 둘 수밖에 없다는 거야. 설명 안 해도 둘 수밖에 없다. 그건 설명의 의미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지금 너무 편든 거 아니야? 여러분, 설명 안 해도 영향을 안 미친다는 건 너무 사후적 평가 아닌가요? 완벽하게 사업적 편을 들고 있습니다. 짜증 확 나는 판결이에요. 그래서 안 외웁니다. 짜증 나가지고. 객관식에서는 필요한 주관식, 여러분, 주관식은 쓸 걸 외우는 거거든? 아, 그거 설명 안 드렸구나. 객관식, 주관식 차이가 뭐가 있냐면은, 우리는 어째 공부를 세 단계를 하잖아요. 이해하고, 정리하고, 암기해야 시험장에 가는 건데, 객관식은 눈으로 암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객관식은 밑줄도 내가 모르는 걸 밑줄을 쳐야 돼. 그래, 눈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되잖아. 이건지를. 근데 주관식은 뭘로 암기하는 거죠? 손으로 암기하는 거거든? 손으로 암기하는 건 뭘까? 내가 잘 모르는 것 안 쓰면 돼.
이게 그 뭘 암기해야 돼? 내가 쓸 걸 암기하는 거야, 쓸 걸. 여기서도 내가 잘 모르는 마지막 판례 이상하네. 그걸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뭐라고요? 거래상 일반적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 이미 법에 정해진 것을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 요걸 암기하는 거예요. 쓸 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쓸 내용을 7분 분량으로 줄여서 외워야 된다는 거지. 저도 지금 줄이고 있어. 다다음 주까지 다 만들어야 되거든. 열심히 줄이고 있습니다. 근데 교재를 만들다 보니까 줄이는 데 좀 한계가 있긴 하더라고요. 설명이 좀 들어갈 필요가 있고. 자, 위반의 효과. 누구는 주장 못 한다고요? 사업자는 주장할 수 없다. 사업자 밑줄, 주장할 수 없다, 밑줄. 동그라미 2번. 누구는 주장할 수 있다고요? 고객은 주장할 수 있다. 고객은 주장할 수 있다. 밑에 판례는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예금 채권인데요. 예금 채권은 돈이잖아요. 이게 금전 채권이고, 보통은 돈은 양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은행거래 약관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밑줄 양도 금지 특약이 돼 있어요. 아, 세상에 어떻게 예금 채권 양도가 안 돼? 그러면 이거 은행 직원이 나한테 설명했어야 돼, 말았어야 돼? 했어야지. 나 같으면 이거 안 들지. 난 이거 이거 예금 들어가지고 와이프 주려고 그랬거든. 결혼 10주년 때 이게 다 2천만 원 만들어가지고 주려고 그랬더니 주고 싶어도 양도가 안 된대. 그럼 더 드려야 되나? 양도가 안 돼. 좋은 건가? 그 생각도 드는데 설명을 안 해준 거야. 이러한 특약은 예금주의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밑줄 중요한 내용이다. 여러분 딱 중요한 내용 같죠? 중요한 내용이다. 따라서 은행으로서는 고객과 예금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연히 약간의 뭐 하셔야 돼? 명시도 있고 설명은 다 지는 거죠. 만일에 은행이 그 명시 설명 위반해가지고 예금 계약을 체결했다면 양도금리 특약을 누구한테 주장할 수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상식 아니야? 이걸 우리나라 은행은 대법원까지 싸웠어. 대법원까지. 약간의 양도 금지 돼 있으니까 양도 금지 이거 특약 양도 안 된다고 싸웠다니까 미친놈들이죠. 예, 그래서 이거만 읽어볼 수 있겠고요. 자, 해석 원칙. 여러분 약관 같은 거 계약 내용이라 그랬잖아. 그럼 제대로 써놓으면 좀 엉성해요. 90%는 엉성합니다. 근데 회사들은 엉성하지 않지. 회사들은 워낙 잘 만들어 놓잖아. 대만 여행 갔다 왔을 때 약간을 가기 전에 보내주잖아. 읽어보기도 싫게 길어. 좀 짧으면 읽어보겠는데 주룩주룩 넘어간다니까. 우리도 주룩주룩 넘기지. 그냥 그걸 누구도 가다 읽어보냐고. 그래도 또 안 읽어보니까 저거 또 파란 글씨로 되고 또 빨간 글씨 돼 있고 어떻게든 읽어보게 하려고 이렇게 써있더라고. 주룩주룩 써있더라고. 보통 조금 제대로 못 쓸 거 아니야. 근데 그것도 보니까 좀 애매한 데가 좀 있더라고. 그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야. 그게 해석 원칙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4조 뭐라고 되어 있죠? 개별 약정은 개별 합의는 뭐에 우선한다? 약관에 우선한다. 그걸 개별 약정 또는 개별 합의라 그럽니다. 둘째죠. 다르게 합의한 사. 당연히 약관을 우선하죠. 근데 잘 합의 안 해주죠. 싫으면 하지 마라 그러잖아. 두 번째, 시인의 책에 따라서 공정하게 해석해야 됩니다. 조문에 있자 1항에. 이거 조문 그대로 외우시면 돼요. 조문이 제목입니다. 시인의 책에 따른 공정 해석 원칙. 두 번째, 여러분 고객에 따라 다르면 돼야 한대요. 안 되겠죠? 그래서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서 이걸 우리가 객관적 해석 또는 통일적 해석이라고 그래요. 객관적 해석, 통일적 해석. 2항이 중요하죠? 그래도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그럼 누구한테 유리하게 해석합니까? 고객 유리, 작성자 분리. 됐죠? 여러분 요거 말고도 이론적으로 하나 더 있는데 그냥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시험에 나올 것 같지도 않으니까. 요 조문만 외웠으면 되고요. 그 조문을 밑에 왼쪽에 오른쪽에 풀어놓은 거예요. 개별 약정을 네 번째 밑으로 타고 제목만 볼게요. 시인의 책에 따른 공정해서 오른쪽 객관적 해서 불명확 조항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서 그다음에 개별 약정 우선 요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의 쓰면 돼요. 약간의 의 쓰면은 답안이 되는 거죠. 안 중요합니다. 자, 문제는 내용 통제입니다. 여러분 이제 판사거든요. 어떤 사건이 들어왔는데 우리 예를 들었던 옛날에 아이폰을 사는데 아이폰은 수리를 안 해줘. 아이폰을 수리를 맡기면 뭐를 해줍니까? 리퍼폰으로 줘. 지금 바뀌었나? 제 옛날 쓸 때 그랬어. 리퍼로 준다니까. 리퍼란 건 뭐냐면 그 전에 자기들이 수리해놓은 폰을 주는 거야. 그럼 어떤 문제 생길까? 나 오늘 샀거든? 오늘 고장 났거든? 갖다 맡기면 언제 준다고? 2년 된 폰을 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싫어서 뭐냐면 그러면 수리 안 해주고 그냥 내 폰 달라는 거야. 안 줘. 일단 카운터를 넘어가면 안 줘. 왜 안 주나? 약관에 그렇게 돼 있대.
따지니까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따지래. 자기들은 권한이 없대. 고객센터 어디에 있어? 싱가포르에 있어. 영어로 이야기해야 돼. 미친놈들 아니야? 근데 이 양반이 폭발한 거야. 폭발해가지고 핸드폰 돌려달라고 소송을 한 거지. 수리해 주든지 돌려달라고. 재판에 걸렸다니까. 판사 어떻게 한다고? 그 약관이 계약 내용이 됐느냐 물어보면 명시하고 설명 들으셨어요? 한글로? 설명 들었습니다. 설명은 들었구나. 됐죠? 해석 보니까 불명확한 건 없는 것 같아. 됐죠? 문제는 뭐였냐? 보고는 이래도 되나? 그게 불공정 소통제야. 너무 불공정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 그렇죠? 거기까지 갔는데 재판이 한참 동안 안 열렸죠? 한참 동안. 왜냐면 전 세계 200개 나라가 그 약관을 쓰고 있어. 근데 애플스 뭐라 그러냐면 다른 나라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왜 한국만 그러냐는 거야. 한국만 안티를 거냐는 거지. 그래서 그 당시 재판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실제 소송이 걸렸는데 그러던 도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애플이 중국서는 수리해줘. 중국서는 수리해준다니까? 한국서 안 해주는데. 왜 해주냐 그때 중국은 시장이 크잖아. 파이가 크니까 중국 수리해줘. 더 화가 나죠? 우리 입에 더 화가 나잖아. 우리 무시하는 거잖아. 그리고 또 소송하고 그랬잖아. 그때 싸우는 게 요거야. 요걸로 싸웠어. 그 당시. 그 약관이 공정하냐 불공정하냐. 왜 싸울 수 있다고요? 6조 1항 빨간펜. 신의 칙을 위반해서 공정을 지는 약관은 뭐다? 무효이다. 화이트를 지워버리면 된다는 거야. 여러분 화이트를 지우면 어떻게 될까? 그거 빼고 판단하는 거잖아. 그러면 고쳐주는 게 맞는 거지. 두 번째. 문제 어떤 게 이제 불공정하게 애매하잖아. 그래서 다음 사항을 불공정으로 뭐 한다? 추정동을 해. 추정해 준다. 요 세 가지 외우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거. 두 번째는 예상하기 어렵대.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거죠. 이거 기습조항이라 그래. 기습조항. 내가 약간의 설명은 들었는데 솔직히 신경은 안 써가지고 그런 게 있는지 너무 보니까 예상의 조항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 저 인터넷 사이트에 있는 거 많아. 끝에 숨겨져 있잖아. 세 번째 뭐야? 고객의 본질적 권리를 이렇게 제한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 수리 안 해주고 리포를 주는 건 어디에 들어갈 것 같아요, 여러분? 느낌상? 1호, 3호를 주장했어. 그 당시에도. 이건 너무 불리하지 않냐? 왜 다른 통신사는 다 수리해 주잖아. 그 다음 세 번째 뭐라고?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거. 이런 것들이 그런 거죠. 저도 이걸 알았잖아. 그래서 고치러 갔는데 고치러 말하니까 나도 좀 약간 확인해야 되잖아. 그래서 아니 말했더니 고치시려면 리포로 줘요. 리포로 준대. 어떻게 해석해야 돼, 여러분? 핸드폰 넘겨주면 못 받는다 그랬잖아. 넘기지 직전에 이렇게 배송. 알았다고. 안 고치겠다고. 사설에 가서 하겠다 그랬어. 나오면 욕을 바가지로 해줬어. 욕해야지, 그건. 욕해야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너무 자기 일방적으로 하는 거잖아. 그게 말이 되는 거야. 외워두세요. 그때 말하려면 말해야 될 거 아니야. 싸울 때는. 신의 측에 반해서 공정을 여는 약관이니까 이 약관은 무효야! 이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니야. 너무한 거 아니야? 그렇게만 말하지 말고, 이렇게 전문적인 용어를 써가지고. 됐죠? 2번. 이 조문 외우세요. 우리 민법을 이 조문으로 바꾸려고 그래. 약간의 전부나 일부 조항이 3조상 명시 설명 안 해가지고 계약 내용이 되지 못한 경우 하나 끊어. 그 다음에 6조부터 14조가 뭐냐면 이게 무효로 보는 거야. 그 6조는 그 조문 박스에 있었고 이거 일반적 무효사라고 그러고 7조부터 14조는 또 개별적 무효사가 짠뜩이 있거든요. 어찌됐든 다 무효사유죠. 무효인 경우 두 가지 경우에는 자 여러분 일부가 무효면 전체가 무효입니까? 일부만 무효입니까? 민법서는 전체가 무효입니다. 그러나 약관법은요 일부만 무효입니다. 거기 나머지 동그라미 하시고 유효 동그라미. 나머지가 유효란 말은 무슨 말이야? 일부만 무효라는 거예요. 일부만. 이게 원칙입니다. 일부만. 민법하고 정반대로 돼 있어요. 민법은 전부가 무효거든요. 근데 약관규제법은 일부만 무효고 민법을 이렇게 바꾸려고 그래요. 이게 이 조항이 중요한 겁니다. 일부가 무효면 뭐만 무효라고? 그것만 지우면 된다는 화이트로. 나머지는 유효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다만 유효한 부분 다 지웠는데 조문이 10개인데 약관 규정이 10조문인데 8조문을 지웠어. 그러니까 나머지 갖고는 계약이 체결되기가 어려운 거 있잖아요. 그때는 전체로 모여로 가야지. 그래서 유효한 부분만 갖고는 계약 목적상에 불가능하다. 골프장 이용 약관이 그런 게 많아요. 골프장 이용 약관이 있었는데 너무 골프장한테 유리하게 쌓여서 막 지웠거든? 다 지우고 나니까 내가 이거 어떻게 골프장을 너무 이상한 거야. 그때는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되거나 또는 유효한 부분이 한쪽 당사자도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다른 사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 그러면 안 돼.
법은 공정해야 되잖아. 그때는 전체를 그 계약을 무효한단 말을 전부 무효 써놓으세요. 전부는 무효를 하겠다는 거죠. 그 일부만 무효가 아니라 전부는 무효를 한다는 거죠. 일단은 전부가 무효다. 시험과 관련 없더라도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면 좋겠죠. 약관 같은 거 나오시면. 여러분 인터넷 사이트라다 쇼핑몰 갔다 전부 약관이니까 나중에 거기 가지고 막 불만이 있고 걔들이 약관은 그렇게 있다고 주장하시면 이렇게 주장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걔들은 뭐라 그러겠어? 너무 그건 불공정하잖아요. 무효인데 왜 자꾸 그러세요? 그러면 걔들이 뭐라 그럴까? 그럼 소송하시던가 그러겠지. 여러분 소송하셔야 됩니다. 소송에서 주장하는 거잖아. 판사님 그 무효니까요. 그 약관을 빼고 판사님 판단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판사님 약관 다 지우고 그러면 이제 계약 내용이 없는 거죠. 그럼 나머지 거하고 그 상위법 그걸로 판단하는 거죠. 그게 공정한지 안 하는지. 만약에 리퍼 그게 무효로 선언됐으면은 이제 그거 없는 상태에서 상위법을 보고 수리해 주는 게 맞는 건지 수리해 줘라 이렇게 나오겠죠. 자 넘기세요. 계약의 종류 뭐 다 이거 B 마이너 아니면 C 안 냅니다. 사절까지는 안 낸다 그랬잖아. 전형계약은요 우리 민법에 정해져 있는 거 모델이잖아. 모델 전형이란 말이 이름이 따라 유명계약이라 그러고요. 근데 여러분 저 민법에 정해져 있는 게 많아요. 안 정해진 게 훨씬 많습니다. 계약 자유잖아. 안 정해진 어떤 것들이 있죠? 출판계약. 저도 출판계약 쓰거든. 출판계약서 쓰는데 뭘 느끼냐면은 출판계약서를 쓰는데 되게 출판계약서를 출판사랑 쓸 때 보면은 둘이 합의하는 게 아니라 쑥 계약서가 날라오죠? 몇 부대 사인하라 그랬잖아. 확인만 하고. 그렇게 날라도. 약간, 이게 꼭 약관 형식으로 날라와. 그냥 출판사는 한 사람하고 작가랑 계약 체결하는 게 아니잖아. 다 미리 마련해고 나한테 쏙 날라온다고. 그거 나는 이제 보고 하는 거잖아. 근데 내용 읽어보면은 열어도 되나 싶은 것도 있어. 민법에 규정이 없다 보니까 자기를 멋대로 쓴다고. 굉장히 한쪽 당 유일하게 쓴단 말이야. 그게 출판계약. 그 다음에 방송 출연 계약도 있죠? 방송 출연 계약도 한번 쓴 적이 있었는데, 쓸 때는 어떻게 짜증나더라고. 그냥 쥐꼬리 맞고 주면서 뭘 쓰라 그랬더니, 이놈의 돈이 그냥 1년 내내 날라오더라고. 그냥 방송국 사이트에 강의가 올라가가지고 계속 매출이 생기는 거야. 기분이 좋아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췄는데, 그것도 보니까 계약 민법에는 조문이 없잖아. 그래서 이제부터 비전형 계약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세조전에 있는 것처럼 그 민법 규정은 다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혼합 계약은 뭐죠? 섞인 거죠. 팁 받으면서 일하는 이런 것들 또는 가정교사 입주 가정교사라 그래가지고 가정교사 일하면은 그 당시 한 달 25만 원 주고 방도 주죠. 방도 주고 25만 원 주고 그 대신에 저녁 6시부터 8시 10시까지는 그 꼬맹이랑 같이 앉아 있어야 돼. 걔 공부하는 거 감시해야 되거든. 그럼 걔는 공부하고 나는 공포 예인구단 만화 보고 이렇게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데 그게 전형적인 이런 계약입니다. 괜찮았어요. 돈도 받고 집도 방도 없고. 쌍무 편무 이거 빗불 정도 쌍무 하나 정도 알아두세요. 여러분 한자를 좀 아시면 쌍무는 뭐야? 쌍방이 대가적 채무를 부담한다는 거고요. 편무는 일방이 부담하는 거잖아요. 쌍무계획의 의를 외워두셔야 됩니다. 빨간펜. 쌍무계획이란 뭐라고요? 대가적 동그라미, 채무 동그라미. 대가적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 여러분 대가가 뭐예요? 대가는 네 글자는 반대급부. 반대급부는 영어로 뭐죠? give and take. 받으니까 주는 거야. 받은 만큼 주는 거죠? 그렇죠? 그걸 우리가 쌍무계약이라 그런다니까. 결혼 10주년. 남편이 백을 갖다 주네? 여보, 고마워. 아내는 뭘 해줘야 돼? 남편도 뭐 대가를 바랄 거 아니야. 남편이 그냥 해줘? 그냥 해주고 좀 그렇지. 그래서 결혼 10주년인데 자기는 나한테 뭐 없어. 그랬더니 와이프가 그냥 십자수를 탁 천마를 해가지고 하가고 십자수 해가지고 주는 거야. 이렇게 주는 거야. 그게 대가잖아. 반대급부. 그래서 대가적 채무를 보여. 매매, 교환, 임대차, 고용, 도급, 조합. 여러분이 공부하는 대부분 다 이제 쌍무계약이죠. 편무는요, 일방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쌍방이 부담하더라도 대가성이 없는 경우를 편무라 그래가지고 두 가지는 외우세요. 증여, 사용대체. 증여는 무상으로 주는 거니까 무상증여 줄임말이고 사용대체도 무상사용대체 줄임말이거든. 이런 것들이 다 편무계약이죠. 왜 나누죠? 실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실익이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6절에서 공부할 계약의 효력 파트에 가시면 동시행변권하고 유형부담 이 내용이 있거든요. 쌍무계약서만 인정이 됩니다. 동시행변권하고 유형부담 어디서 문제가 된다고요? 쌍무계약서만 문제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편무계약서는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뭐 되는 경우도 있는데 원칙은 안 돼요. 여러분 유상 무상은 무슨 뜻일까요? 유상은 무슨 말이죠? 보상이 있다는 거거든요. 보상이 있다는 말인데 그러면 쌍무랑 뭔 차이가 나냐면 쌍무계약은 계약이 성립됐을 때 생긴 마지막에 채권 채무가 대가성이 있다는 거고 유상은 뭐냐면 계약의 전 과정에서 대가성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대가적 출현입니다. 키워드가 대가적 동그라미 출현 동그라미. 여러분 출현이 뭐죠? 자기 재산 감소, 타인 재산 증가. 뭔가 내가 내놓는 거 있고 그래서 상대방이 올라가고 상대방 나 출연하는 거죠. 서로 보상이 있는 걸 유상이라 그래. 나도 출연하고 상대방도 출연하고 유상. 한쪽만 출연하거나 같이 출연하러 대가성이 없으면 당연히 무상이 되겠죠. 증여 사용대체 이런 것들. 소비대차는 유상, 무상 다 가능하거든요. 유상으로 하게 되면은 유상계약이 되는 거고 무상하면은 무상계약이 되겠죠. 객관식이 옛날에 이게 부담부정의가 객관식에 나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부담부정의는 부담을 지는 거잖아. 증여계약 하면서 물건 받으면서 나도 부담을 지는 거니까 이거 대가성이 있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우리 판례는 그걸 서로 간에 대가성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주는 건 맞지만 그래서 여전히 편무무상으로 봅니다. 부담을 지지만 편무무상이다. 주관식에서는 상관없지. 밑줄 치는 거 아닙니다. 주관식은 내가 쓸 걸 밑줄 치라 그랬잖아요. 뭘 써야 됩니까, 여러분? 첫째 줄. 대가시험으로 부담하는 계약, 유상계약. 대가세 일방만이 급부하거나 쌍방이 급부하더라도 대가세 없는 거. 무슨 그걸 밑줄 치는 거지. 그 다음에 치는 거 아니죠. 딱 하나가 문제가 되거든요. 객관식에서 문제되는 건데 현상 광고가 문제가 돼요. 여러분, 이런 기본적으로 쌍무계약은 전부 다 유상계약입니다. 쌍무계약은 100% 유상입니다. 100% 유상이에요. 쌍무계약은 대가성 있는 채무를 진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당연히 대가성 있는 출연을 하는 걸로 보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편무는 99%가 무상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딱 하나가 문제가 돼. 그게 뭡니까, 여러분? 거기 나와 있는 뭐죠? 현상 광고입니다. 현상 광고는요, 편무지만 유상으로 봅니다. 자, 왜 그렇죠? 여러분, 현상 광고 어떤 겁니까, 여러분? 현상 광고는 이 상금을 걸고 광고하는 거거든. 이게 상금을 걸고잖아. 강아지 찾아주시면은 20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거잖아. 근데 얼마나 웃긴 게 뭐냐면 강아지 찾아주시면 200만 원 주겠습니다. 그럼 보통 계약 같은 경우 제가 찾아드릴게요. 그러면 계약이 체결돼야 되거든. 현상 광고는 안 그래요. 강아지를 찾아와야 체결돼. 강아지를 찾아와야 계약의 체결을 본다니까. 그러면 계약 체결 당시에는 누구만 의무를 지는 거죠? 광고자만 돈 주는 의무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쌍무계약이 아니야. 편무야, 편무. 한쪽만 의무를 지는 거죠. 근데 전체적으로 돈을 왜 주는 거야? 강아지 찾아주는 대가로 주는 거잖아. 유상은 맞죠. 유상은 맞는데 채권 채무는 하나만 한쪽만 생기는 겁니다. 얘만 뭐라고? 편무 유상입니다. 편무 유상. 보통 생유 이렇게 오죠. 생유 이렇게 하고 이 그림만 좀 기억해 두시면 되고 물어보진 않겠죠. 자, 이걸 구별하는 이유는요. 유상계약에는요. 매매에 관한 규정을 다 갖다 뺏깁니다. 매매가 가장 대표적인 유상계약이잖아요. 특히 담보책임 규정이 거기 있죠. 그래서 임대차는 담보책임 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매매에 관한 담보책임 규정 갖다 뺏기는 거 안 중요합니다. 굳이 나온다 그러면 왼쪽에 쌍무 편무가 더 나올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구별시를 쓸 게 많아서. 자, 이론적으로 여러분 낙성 여물은 중요하죠. 낙성계약은 뭘까요, 여러분? 낙성계약은 승낙만 있으면 성립한다. 그래서 낙성이에요. 여러분 계약이 체결되려면 기본적으로 청약 승낙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갑이 청약을 하고 상대방이 뭐를 하고 승낙을 하고 그게 뭐가 되면 합치가 이루어지면 계약이 체결되는 거야. 그리고 이 합치되는 우리 합의라 그러거든요. 그럼 계약이 체결되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청약 의사표시하고 두 개가 있어야 한다고. 요 두 개만 있으면 성립하는 계약. 이걸 무슨 계약이라 그래? 낙성계약이라 그래. 청약에 따른 승낙만 있어 성립하는 계약이라 그래서 낙성계약이라 그래요. 이렇게 되게 이거 말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어떤 계약은 뭐가 있냐면은 이것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는 계약이 있어. 이걸 우리가 요물계약이라 그럽니다. 요물계약. 이 알파가 뭐냐면 물건 인도 그탁 급부 줄임말이야.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급부라는 게 하는 급부 주는 급부가 있다 그랬잖아요. 물건 인도는 주는 급부죠. 근데 그거 말고 다른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이 물건 인도 그탁 급부 요 물자를 따가지고 우리 요물계약이라 그래. 조심하실 건 물건 인도만 있는 거 아니야. 물건 인도만 요물계약이 아니라 물건 인도가 아니어도 뭔가 액션이 필요하면 다 무슨 계약이 되는 거야? 요물계약이 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 다 물건 인도야. 그래서 요물계약이라 그러지.
우리 계약금 계약할 때 공부하는 거죠. 자, 밑에 예를 내보세요. 자, 의부터 할까요? 합의만으로서 합의라는 게 청약과 상당의 합치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합의 플러스 알파, 물건 인도 기타 급부가 필요한 계약을 요물계약이라고 그래요. 자, 통설 판례에 따르면, 자, 현대 계보에 현상 광고, 대물 변제,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예금 계약. 현대 계보에 다 계약, 보증금 계약은 다수설이 그렇거든요. 이게 다 요물계약입니다. 현상 광고도 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강아지를 찾아와야 된다 그랬죠? 제가 찾아줄게요. 그것만은 안 되고 강아지가 찾아와야 돼. 강아지 인도가 있어야 한다니까. 대물 변제는 다른 물건으로 대신 갚는 거야. 다른 물건으로. 제가 아파트를, 돈을 못 갚으니까 아파트를 주겠다는 거야. 다른 물건을 들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대물 변제 계약인데 요물 계약입니다. 여러분, 계약금 계약은요, 계약금 1,000만 원 걸어야 되는 거죠? 말만 하면 안 돼요. 요물 계약이고. 보증금 계약도, 보증금을 걸어야 되는 게 요물 계약으로 보는 게 다수설이에요. 이건 걔네들이 조금 있어. 왜 굳이 요물로 하냐 그러는데, 다수설은, 보증금 계약도 요물 계약으로 봅니다. 예금 계약이 재밌지 않아요? 은행 가가지고, 여러분, 제가요, 이번에 연봉도 좀 올라오고 그래서, 은행을 예금을 좀 하겠습니다. 1조를 좀 예금하겠습니다. 은행에서 하세요. 그러는 거야. 그 은행하고 나하고 예금 계약이 체결되는 겁니까? 은행 중에 나를 쳐다보고 있죠.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있죠. 1조가 돈이 들어와야 된다니까. 은행 입장에서 돈이 넘어와야만 뭐가 되는 거야? 계약이 성립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예금 계약은 요물 계약입니다. 됐죠? 시험에 나올 것 같지는 않죠? 굳이 나온다면 요물 계약이 나올 수 있는데, 쌍무나 유상, 요물이 굳이 이런 걸 내겠습니까? 자, 계속적 계약은 이건 조금 중요합니다. 예전에 이걸 예상 문제로 뽑아가지고 사시할 공부했는데, 결국 사법시험 끝날 때까지 시험에 나오진 않았어요. 계속적 계약의 특질, 이렇게. 특징도 아니고 특질 그래가지고 넘겨보시면 답안지를 좀 쓸 수 있게 돼 있어. 2번에서 계속적 특질이 있잖아요. 특징도 아니고 특질입니다. 책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양거래 1번, 2번, 3번 4개 쓰는 걸 해가지고 준비했는데 결국 시험에 안 나오고 끝났어요.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지. 너무 이론적인 건데. 자, 간단히 앞으로 또 좀 정리할 게 돌아오셔서 의의부터 봅시다. 여러분, 계속적 계약은 뭐가 계속적 계약이죠? 이게 계속한다는 건, 계속적 계약은 계속되는 거. 그건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는 거잖아. 그런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첫째 줄. 급부 실현이 시간적 계속성을 가지는 계약. 여러분, 계약이 채권이라는 게 급부 청구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이 체결되면 그 급부를 실현하는 게 목적이 되잖아. 근데 그게 쭉 어떤 시간적 계획성을 갖고 실현해. 임대차가 그런 거지. 여러분, 임대차라는 게 1초 빌리는 사람 없죠? 최소 하루, 이틀, 한 달, 2달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거죠. 그래서 또 대차, 다 계속적 계약입니다. 소비대차든 임대차든 사용대차든 빌려 쓰는 거, 고용, 직원 뽑는 것도 그러죠. 일 맡기는 것도 그렇고, 조합은 동업계약이니까 다 이런 것들은 뭐죠? 계속적 계약입니다. 일시적 계약은요, 일시란 말이 한 번에 급부가 실현된다는 거예요. 일시. 한 시점에서 실현되는 겁니다. 급부가 일 시점에서. 매매가 그런 거죠? 디스, 2,500원,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실현되는 거 있잖아. 증여, 이런 거. 도급이 재밌어. 생각해보면 도급은 일을 하는 거잖아. 일을 완성을 맡기는 거니까, 선생님, 일을 계속하지 않습니다. 도급은 포인트가 뭐냐면 일의 완성의 포인트가 있거든. 일의 완성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일의 완성은 한 번에 딱 끝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일시계약으로 봅니다. 객관시험 문제에선 도급이 많이 헷갈렸어. 위임도 일 맡기는 거잖아. 근데 위임은 일체를 계속하는 거거든. 그래서 위임은 계속적으로 보고 도급은 일시적으로 보거든. 주관식에서는 상관없지. 주관식에서는 그걸 외우는 게 아니라 의의를 외워야지. 급부 실현이 시간적 계속성을 가지는 것은 계속적 계약. 일시적 급부 실현이 일시점에서 행해지는 것은 우리가 일시적 계약. 이렇게 의의를 외우세요. 안중에서 프린트는 안 나눠드립니다. 자, 넘기세요. 특질 볼게요. 우리 나중에 셋째 날에 해지 공부하는데요. 해지는요, 그 용어를 그렇게 쓴 이유가 얘는 장래 소멸이거든요. 그래서 계속적 계약을 대상으로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고 앞으로만 소멸시키는 거거든. 그때는 해지라고 그러고요. 소급 소멸시킬 때는 해제라 그러는데요. 그래서 해제는 일시적 계약을 대상으로 하고 해지는 계속적 계약을 대상으로 한다. 그것만 밑줄. 두 번째는 계속적 계약인데 기간 안정한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데 문제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효과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일정한 기간이 경과해야 효력이 생기는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지는 종류가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해지는요, 나중에 공부합니다. 우리가 그냥 해지가 있어. 바로 회로 생기는 걸. 그래서 이걸 즉시 해지라고 쓰기도 해요. 여러분, 해제는 즉시 해제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제는 즉시 해제란 말을 안 씁니다. 그냥 해제라 그래요. 근데 해제는 다른 게 하나 있거든. 그 얘를 구분할 때는 얘를 즉시 해제로 불러요. 즉시 해제한다는 게 아니라 효과가 즉시 생긴다. 바로 생긴다는 게. 해제하면 바로 생긴다는 거. 근데 어떤 해제가 있다고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정한 기간이 경과해야. 일정한 기간. 경과해야 효력이 발생한 해지가 있어요. 됐죠? 이 일정한 기간을 그래서 해지 기간이라 그래요. 해지 기간. 얘는 해제 기간 그런 거 없어. 그래서 일정한 기간이 경과해야 효력이 발생한 해지가 있거든. 이게 중요하지. 여기서는 그게 없으니까.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게 주택이나 상가가 아니야. 그러니까 민법상 임대차가 적용되는데 기간을 안 정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임대인이 말할 때는 말하면 6개월 뒤에 나가시면 되고 임차인은 한 달 뒤에 나가면 되고 핸드폰 빌려준 것은요 5일 뒤에 돌려받을 수 있어. 그게 해지 기간이야. 핸드폰을 빌려줬거든? 언제까지 쓰란 말 안 했어. 올라가, 야, 핸드폰 줘. 그러면 바로 줄 필요가 없다는 거야. 언제 주면 된다고? 5일 안에 주면 돼. 이 기간이 경과해야 해조력이 생기는 거니까 5일 되기 전까지는 해조력이 안 생긴다는 거지.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놨어. 이해되셨죠? 그게 특질이라는 거야. 해지, 특질. 자, 세 번째는요. 여러분, 계속 사람 뽑는 거 있잖아요. 고용 이런 것들은 상호 신뢰가 특히 강하게 요구되죠. 그 당사자가 누구냐 같은 중요 부분에 차고가 되는 거고. 근데 그것보다는 첫째 줄에 그게 직관적으로 놔둘까요? 여러분, 그 이력서 같은 거 쓸 때 내가 영어를 좀 잘 못하거든? 그럼 거기다 영어 뭐라고 써? 영어 실력 표시하는 나 있어. 뭐라고 써? 상중하로 돼 있네. 그 뭐라고 써? 잘 못하면. 중 쓰잖아. 중국 하나도 못하거든? 근데 이 회사가 좀 중국 진출을 앞두고 있어. 그 뭐라고 써? 중 쓴다고. 실제로 있었던 일이야. 그래가지고 그 회사가 화장품 회사인데 그 중국 시장을 가가지고 중국 출장을 가게 됐는데 바로 신입사에 들어왔잖아. 걔를 데리고 간 거야. 그래서 너 중국 할 줄 알지? 이렇게 해가지고 버벅거리기 시작하는 거지. 중국어를 조금 들을 수는 있다. 이러고. 그래? 그럼 너 좀 하겠네? 데리고 간 거야. 이 새끼야 중국 한마디도 못하네. 돌아온 거야. 와가지고 너 왜 중국어 못하면 한다 그랬더니 자기가 옛날에 중국 영화를 많이 봐가지고 홍콩 영화 많이 봐. 중국어 히어링은 좀 되는지 알았더니 갔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저러는 거야. 그게 자를 수 있어 없어? 그 이력서 진짜야 가짜야? 이력서 그 차기 친 거야 안 친 거야? 여러분 회사 사장 그렇게 잘라야 돼? 계속 써야 돼? 잘라야지. 그때 근거가 된다니까? 계속 재개가 뭐가 중요하다고? 상호 신뢰가 중요하잖아. 사람 계속 쓰니까. 그럴 때 이게 자를 수 있는 근거가 된다니까. 이해되셨죠? 근데 이건 어떻게 될 것 같아? 회사에서 한 달 밖에밥 먹으니까 힘들어. 그래서 구내식당을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아줌마를 고용해가지고 아줌마가 점심만 해주기로 했어. 관공서도 그런 데가 있더만. 아줌마를 개인적으로 고용해가지고 아줌마 밥을 해줘. 이렇게 점심만 해주는 거야. 그리고 돈을 주는데 아줌마 밥을 해주는데 아줌마 왔는데 자기가 일본서도 살고 중국서 살아가지고 중국어도 잘하고 일본어도 잘한대. 중국어도 그 일본 음식도 할 줄 잘할 줄 안대. 그래서 진짜 밥이 맛있게 나오는 거야.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아줌마가 일본어도 못하고 중국어도 못해. 그 아줌마 잘라 못 잘라? 뭔 관계가 있어 그게. 그게 우리가 미국 청취자로 공부하잖아. 그게 중요 부분이 아니냐는 그 다음에 커리어가 중요하냐는 지금 뭐 하고 있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 민청취자로 공부합니다. 그때 써먹는 거야. 상호 신뢰가 강하게 요구된다. 거짓말 해도 돼요. 합격하는 게 중요하지 뭐. 회사에서는 바로 안 자릅니다. 2달 안에 마스터 해와 그러죠. 2달 안에 너 2달 안에 출장 갈 정도로 해와 그러잖아. 미치듯이 공부하면 되는 거지 뭐. 거기다가 못한다고 쓰면 뽑히진 않는데 어떡할 거야. 잘한다고 써야지. 컴퓨터 잘하냐? 잘한다 그래야지. 근데 우리 컴퓨터 뭐만 잘해? 컴퓨터 게임을 잘하지. 우리가 주로 잘하는 그것도 잘한다고 쓰는 거지 뭐. 네 번째 중요하죠. 사정 변경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셋째 줄 민총 씨가 공부했었죠? 사정 변경 원칙에 기한 계약 해지 줄곧 인정이 왔다 그랬잖아. 자, 키워드를 보시면 해제 해지 구별
그다음에 기간에 정함이 없는 게 해지 기간 경과해야 해지할 수 있는 제도, 상호 신뢰, 사정 비공치 이렇게 머리 글자만 집에서 공부하지 마세요. 안 나옵니다. 자, 예약 본계약 관계없어요. 예약은 예약도 약자잖아. 계약입니다. 장차 일정한 계약을 미리 체결해 약속하는 게 예약이고요. 그 예약에서 만들어진 계약을 본계약이라 그래요. 예약은 항상 채권 계약이죠. 약속이니까. 근데 본계약은 채권 계약, 물권 계약 다 되는 거잖아요. 셋째죠. 예약 자체는 언제나 채권 계약이다. 본계약은 채권 계약, 물권 계약 상관 다 될 수 있다. 상관없어요. 밑줄 한 줄만 치세요. 그 첫째 줄. 일정한 계약을 체결할 걸 약정하는 게 예약이고 그 예약에 따라 맺어지는 것을 본계약이라 그런다. 여기까지 하시면 되고 잠시 쉬었다 이제 본격적으로 5절부터 들어가겠습니다.